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메일로 발송한 문건 중의 일부가 문제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공용 메일 사용자 7명 중에 그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공용 메일을 열어보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탄핵 전국대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건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탄핵은 JTBC의 이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와 JTBC 관련 상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분 중에 탄핵의 진실을 찾으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탄핵 전국대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1편부터 쭉 봐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서 문제의 태블릿 PC에 ZIXI9876이라는 Gmail, 구글 메일 있죠. 이 아이디가 등록된 날이 7월 12일이고 8월 15일부터 각종 문건들이 이 GIXI9876이라는 아이디를 통해 주고받았음을 확인을 합니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광복절이자 고 유경수 여사의 서거일로 태블릿 PC에는 유경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 인사 말씀이라는 HWP 한글 문서 파일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검찰의 포렌식 결과 대통령 유세문 등 각종 문건을 보낸 사람의 주소와 받은 사람의 주소가 같은 아이디로 동일한 것으로 표시됐고요. ZIXI9876에서 메일을 보내고 또 똑같은 아이디, 그 메일을 같은 아이디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얘가 보내고 또 얘가 받고 똑같은 아이디로. 자, 이를 통해 검찰은 ZIXI9876이 공용 메일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공용 메일이라는 거는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한 가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같이 이렇게 쓴다. 공용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야, 이 때문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이 오가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공용 메일이라는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김도영이 확인을 했고요. 김도영 수사관은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의 유출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본문과 유니코드 해독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고, 그 결과를 김도영 수사관은 2016년 11월 11일 김용재 검사에게 수사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도영 수사관은 G메일을 이용한 문건 전달 경로 추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공용 메일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딱 너무 기니까 패스하고요.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상,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김휘종 등 대통령 비서 출신과 대선 캠프에 합류한 최서원과 김한수 등
7명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아까 말씀드린 ZIXI9876이라는 공용 메일을 통해서 문서나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 7명은 대선이라는 복잡하고 바쁜 기간 중에 서로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공용 메일을 만든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자 공유하면서 공용 메일을 마치 공용 게시판처럼 소통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단체 대화방, 단톡방 같은 그런 기능을 이 공용 메일로 대신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톡방에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링크해서 올리듯이 이들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첨부 파일로 붙여넣기 해갖고 이제 링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에 비해서 대단히 원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게 2012년, 그러니까 뭐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당시로서는 첨단 기법의 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 7명은 공용 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특정하기 위해 가지고 앞부분에 최서원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골뱅이 2개를 붙였고요. 정호성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정 혹은 골뱅이 하나, 이춘상은 춘, 이재만은 재, 안봉근은 안, 김희종은 해님 혹은 김팀으로 김한수는 한 팀장으로 표기했음을 검찰이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 똑같은 메일로 여러 명이 7명이 쓰기 때문에 앞에다가 주어 형식으로 특정 어떤 그 닉네임 같은 거를 앞에다 쓰는 거죠. 자, 우종찬 기자는 취재를 통해서 공용 메일을 구글에 등록한 사람이 김휘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휘종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2년 무렵에는 G메일을 개설할 때 구글에서 실명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시험용으로 영어로 이제 그레이트박 1819라는 G메일을 등록하면서 당시 유명 개그맨이었던 이성미라는 이름을 차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ZIXI9876을 등록할 때는 영희와 철수에 등장하는 철수라는 이름을 차용했고, 영어로 그레이트박 1819와 ZIXI9876이라는 G메일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보안 부분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2014년에는 송파랑이라는 가명으로 영어로 김파 2914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G메일에 새로 등록해서 정호성 비서관과 최서원 등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ZIXI9876이라는 메일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닉네임은 거의가 철수로 표시됐고, 철수가 메일을 보내고 그 메일을 철수가 받는 그런 식인 거예요. 자, 가은이라는 닉네임이 등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 김희종은 자신이 공용 메일을 보낼 때는 자신의 딸 이름 가은, 그러니까 딸 이름이 가은인가 봐요. 김가은. 그러니까 가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로써 태블릿 PC에 설치된 영어로 크레이트박과 ZIXI9876 그리고 영어로 김파 2014라는 G메일 아이디와 관련된 비밀은 싹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아이디를 최서원, 이춘상,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김희종, 김한수 등 7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공동 게시판으로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종은 공용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에 등록을 해놓고 메일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정호성과 최서원의 같은 경우에도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용 메일을 열어보았다, 열람을 했다, 이런 거를 검찰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용 메일로 발송한 문건 중에 일부가 문제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공용 메일 사용자 7명 중에 그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공용 메일을 열어보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증할 부분은 공용 메일에 첨부된 파일 내용이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느냐, 이 점입니다. 왜? 검찰이 대통령과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의 태블릿 PC는 증거물이 아니었다, 이 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틀려졌어요.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좌익들이 작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우병우라는 엘리트 검사,
민정수석부터 제거를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의 대처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증거와 팩트는 당연히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당시에 벌어졌던 이 검찰의 조작 날조의 증거 팩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보수 애국 시민분들이라도 조중동의 거짓 기사 내용에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왜냐? 그들도 명백한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들 살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주변에는 온통 적들 뿐입니다. 저라도 진실된 내용으로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감옥 갈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 가봤자 변희재 대표처럼 명예훼손으로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겁도 안 납니다. 자, 식구들에게 다 말해놓은 상태로 저는 유언까지 쓰고 방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놈의 정권이.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안아주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홍보를 해주십시오. 전 국민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대안이지 뭐가 대안입니까? 허수아비 대통령 뽑으면 뭐합니까? 내각제 개헌 통과돼서. 내각제 개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정권을 뺏어오려면. 강력한 대통령제로 저 지금 극악무도한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감옥에 보내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후보들 보십시오. 내각제 반대는 절대 안 합니다. 뭐야? 내각제에 동의하고 껍데기 대통령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들을 뭘 믿습니까? 힘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잡아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뭐고 2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1도 모르는데 2, 3을 달려가는 지금 이상한 국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가 설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방송을 합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정치꾼들요, 지들 밥그릇 챙기고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다 알면서 지들 살아보겠다라고 탄핵을 묻어보겠다라고 저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요. 자, 꼭 우리 후손들에게 내각제 개헌을 막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우리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꼭 해줘야 됩니다. 저는 냉철하고 현명하신 여러분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